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영양고추 시험장에 근무하고 있는 원종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요즘 부쩍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고추의 친환경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동안 녹비 작물을 재배한 뒤에 고추를 재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내용은 고추 비가림 시설 재배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그런 재배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개념이 대두되면서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친환경적인 농업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농법들이 아직 크게 성공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시설 내에서 여러 가지 염류 직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병충해 관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환으로서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동계, 즉 겨울철 동안 녹비를 재배해서 그 녹비를 활용한 그런 재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오른쪽에는 녹비 재배한 그 위에다가 바로 고추를 심은 무균 재배가 되겠고, 왼쪽은 녹비를 재배한 뒤에 그 녹비를 갈아엎고 비닐 멀칭을 한 뒤에 고추를 재배한 그런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균 재배는 이렇게 이제 녹비가 살아 있고, 경운 재배에서는 녹비가 다 토양 속으로 지금 들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무균 재배를 하게 되면은 일단 유리한 점이 밭을 갈아엎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형 농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토양 경반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토양의 물리성이 굉장히 개선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녹비가 또 땅에 들어가서 유기물로서의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재배되고 있는 녹비는 먼저 얼치기 완두와 그리고 살괄기, 또 헤어리 배치, 호밀 이런 종류가 동계에 재배되었고, 그 위에다가 지금 무경운으로 고추를 재배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경운으로 재배한 고추에 있어서는 초기에 이런 어떤 녹비 작물과의 경합에 의해서 초기에는 고추 생육이 조금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월이나 6월 달에 고온기를 거치게 되면서 이런 녹비들이 다 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사하게 되면서 또 땅에 밀착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의 이제 고추는 이러한 밀착된 유기물을 비료 성분으로 또 활용하고, 또 그 시점이 지나면은 녹비와의 경합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배되고 있는 녹비는 얼치기 완두와 또 살괄기, 헤어리 배치, 또 호밀 등이 있는데, 이러한 녹비 작물들을 자세히 보면은 얼치기 완두나 살괄기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고추 묘와의 경쟁이 좀 적고, 대신에 헤어리 배치나 호밀은 녹비 작물이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초기에 고추를 정식한 뒤에 보면은 고추와의 경합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생육이 너무 저조해서 나중에 고추 수확량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헤어리 배치나 호밀은 그물량이 많습니다. 그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경운해서 재배할 때는 그 그물량이 다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비료 성분이 또 많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경운할 때는 또 오히려 헤어리 배치나 호밀이 비료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또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경운으로 재배하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얼치기 완두나 살괄기 등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그런 이제 야생종이기 때문에 이놈들이 씨가 바로 맺히면서 또 씨가 떨어집니다. 이 떨어진 씨가 또 가을에 다시 발화를 하고, 또 이놈들이 다시 거기서 자연적으로 발생돼서 성장하기 때문에 어떤 씨앗을 새로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또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다음 단계에 가서는 우리가 고추가 지금 현재 정식 시기를 지나서 중간 생육기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고추도 어느 정도 생육이 되고 해서 고추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추를 옮겨 심은 지 한 6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60일 정도 지나니까 보시다시피 이 녹비 작물들이 어떤 녹비 작물은 아직까지 고추와 같이 성장하고 있고 어떤 작물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땅에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경운 유기재배에 있어서는 이 녹비 작물이 어느 시점에서 다 땅에 이제 고사돼서 깔려지는 그런 녹비 작물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살아서 고추와 같이 커가는 것은 고추와 영양분의 경합이나 또 빛의 경합 이런 면에서 고추 생육에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고추의 중간 생육에 있어서 지금 관리 요령으로는 이렇게 고추가 성장할 때 이 방아다리 밑으로, 즉 척지 밑으로 이렇게 척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척지들은 이렇게 따주는 게 좋고 그 이유는 이 척지들이 자람으로 인해서 이 가지가 무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공기 순환이 저해받기 때문에 병의 발생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척지들로 인해서 이런 분지들이 많이 자라줘야 되는데 또 일로 올 영양분이 뺏기기 때문에 척지를 제거해 주시고 또 이 방아다리에서 생기는 첫 번째 열매는 가급적 이렇게 따주는 게 좋습니다. 이 고추가 어릴 때 이런 첫 번째 열매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첫 번째 열매에 가는 그런 영양분이 그 다음 고추의 생육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따줘서 영양분들이 앞으로의 이제 열매를 맺을 이런 가지에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녹비 작물을 재배해서 유기 재배를 할 때에 이 녹비 작물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이 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거름으로 형성이 되고 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자라게 됩니다. 여기는 뭐 유용한 미생물도 있고 또 유해한 미생물도 있지만은 유용한 미생물이 더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고추에 발생되는 역병이나 탄저병균과 서로 경합을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미생물 간에 균형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유해한 그런 어떤 역병균이나 탄저병균이 다른 일반 재배보다 더 적게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유기 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병 발생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고추가 이렇게 성장함에 따라서 이 고추에 필연적으로 다양한 해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고추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해충들은 일단 진딧물이 되겠고, 그 다음 총채벌레, 또 담배나방, 이런 이제 해충들이 있는데, 진딧물이나 총채벌레가 이제 초기에 발생됩니다. 하지만 이런 해충들은 철저히 방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해충들이 직접적으로 이 고추를 가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이러스 병을 이 두 해충들이 매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해충은 철저히 방제를 해야 되겠고, 유기재배에 있어서 이 해충을 방제하는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 하나는 천적을 방사하는 방법이 되겠고, 또 하나는 유기농자재를 써서 방제하는 방법, 또 하나를 더 든다면은 유인을 해서 이렇게 포집해서 방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딧물에는
진딧물에는 콜레마니 진딧벌이나 또 이제 무당벌레 같은 천적들이 유용하겠고, 총체벌레는 미끌레끈 노린재, 또 이제 여러 가지 응애류의 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천적들이 유효하게 됐습니다. 이 고추는 얼마 전에 진딧물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많이 발생되어서 천적을 방사했는데, 콜레마니 진딧벌을 방사했을 때에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진딧물 몸속에 콜레마니 진딧벌이 알을 낳게 됩니다. 알을 낳으면 진딧물은 이렇게 말라서 죽고, 이 진딧물 속에는 콜레마니 진딧벌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콜레마니 진딧벌이 여기서 알을 까고 이렇게 나온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진딧물을 찾아가서 진딧물을 죽이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천적을 이용했을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하나의 해충에 하나의 천적들이 사용된다는 거죠. 또 여러 종류의 해충들이 발생됐을 때 하나의 천적으로는 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천적들을 순차적으로 여러 번 방사하는 게 중요하겠고, 이 천적들은 주로 아침 저녁에 방사해서 또 서늘할 때 방사를 해서 이놈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 천적들이 6월달 이후는 좀 이제 이 하우스 내에서는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천적들의 행동에 상당한 제약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6월 이후로는 이 해충들을 유기농자재를 이용해서 방제를 해주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천적 밀도가 어느 정도의 이제 해충 밀도가 급격히 증가했을 때는 천적으로서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 이제 상황이 넘어섰습니다. 그럴 때는 유기농자재를 써서 또 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꽃 속에 보면은 이제 요 약간 노랗고 요 약간 이제 검은색의 이제 조그마한 해충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총체벌레라고 합니다. 이 총체벌레인데, 이 총체벌레를 찾기 위해서는 미끌레끈 노린재라든가 여러 가지 응애류의 천적을 방사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주로 꽃 속에 많이 존재를 하고, 이놈들은 이제 꽃을 가해하고 또 잎을 가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라면서 자라난 열매를 가해해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킵니다. 또한 이 총체벌레는 바이러스를 매개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병 발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방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끈끈이 트랩을 이용해서 해충의 발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총체벌레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총체벌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끈끈이 트랩을 이용해서 해충의 발생 정도를 알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그 해충들을 언제 방제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또 되기도 합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녹비작물을 심어서 무경운으로 고추를 재배한 그런 경과를 봤는데, 지금은 이제 수확기가 되었습니다. 수확기가 되어서 이 고추가 탐스럽게 이제 빨갛게 익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 무경운 재배했을 때 우려됐던 점이 이 녹비작물이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심었기 때문에 굉장히 녹비작물과 양분 경합이나 햇빛 경합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 생육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기에 과연 이 고추들이 잘 성장해서 고추를 맺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에 고추가 많이 달렸고 또 지금 빨갛게 익었습니다. 그래서 고추 한 포기당 지금 현재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열매가 잘 맺은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요 두 과실은 잘 익은 거고, 요 두 과실은
비록 색깔은 빨갛지만 좀 덜 익었습니다. 만져보면 요놈은 약간 말랑말랑하고 요놈은 딱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에 최대한 만져보시고 좀 말랑말랑한 걸로 수확을 해야만이 나중에 고추를 말릴 때에 좋은 빛깔이 나고 또 고춧가루를 내었을 때에 좋은 빛깔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색깔은 빨갛지만은 만져서 딱딱한 것은 나중에 수확하고 난 뒤 건조해서 보면은 색깔이 빨갛지 않고 약간 색깔이 덜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 필히 가능하면 만져보시고 수확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밭 표면을 보게 되면은 올해 봄에 그 녹비작물의 씨앗이 떨어져서 다시 발화되어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녹비작물이 다시 발화돼서 올라오는데 앞으로 이 수확을 다 끝내고 고추대를 뽑아내고 나면은 이 속에 있는 씨앗들이 전부 이제 발화돼서 올라옵니다. 그때 되면은 이 지면을 다 표면을 덮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녹비작물이 또 성장하게 되고 그 위에 다시 무경우로 고추를 재배하게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농법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농사를 지어 보니까 올해는 유달리 비가 많고 또 온도가 높아서 이 노지에서 재배한 것 보면은 전부 다 탄저병에 걸려서 수확량이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가림 하우스에 무경우를 재배를 했을 때에 전혀 탄저병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확량이 많아졌는데 하지만 이렇게 시설 내에서 고추를 재배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병이나 또 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유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안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담배나방이 먹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러지는 병, 여기도 지금 담배나방이 먹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걸 철저히 우리가 초기부터 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재배할 때는 양쪽으로 측창에 망을 해서 해충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저기 보시다시피 유화등을 설치해서 미리 담배나방이나 이런 것들을 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 내에서 하다 보면 이런 흰가루병이 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흰가루병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심하게 되면 잎이 다 떨어지게 되는데 미리 이런 것들은 우리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서 예방을 하든가 또 방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 고추가 지속적으로 한 11월 달까지 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졌을 때 이렇게 말랑말랑한 걸로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잘 나는 걸 알 수 있고 전혀 탄저병이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게 지금 유화등인데 밤에 되면은 저기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서 이 안에 있는 담배 나방을 다 이쪽으로 유인해서 이 포집기에 다 포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만큼 잡혔습니다. 비단 녹비 작물을 재배한 뒤에 무경운으로 고추 재배하는 그런 재배법뿐만 아니라 일반 재배법에 있어서도 이 하우스 안에 시설 내로 고추를 재배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탄저병이나 역병 이런 병에서 해방은 되지만은 하지만 그 외에 또 담배나방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탄저병이나 또 이런 흰가루병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무경운을 재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기에 또 고추 생육이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조한 초기에 저조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또 다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아주 고추를 많이 또 생산할 수 있고 또 시설 내에서 하다 보니까 또 늦게까지 고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수확이 보통 우리 노지 재배하는 것보다 한 2배나 3배 정도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유의하신다면은 시설 내에서 고추를 친환경적 유기 재배가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